자연 발효한 식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식초 문화 도시를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정읍지역과 인천공항 간 시외버스 노선이 폐쇄된 이후 신설 요구가 계속되자 전라북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새로운 시외버스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들은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밭일을 하러 가던 시골 노인들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25인승 소형 버스가 논두렁으로 굴러 뒤집히면서 70대 여성 김모 씨가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식초 하면 강한 신맛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자연 발효한 식초의 경우 자극적이지 않아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인 고창군은 지역 농산물을 재료로 한 발효 식초 산업을 선도하겠다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식초 문화 도시를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창의 한 영농조합법인. 식초에 국화꽃을 담는가 하면 애플민트와 같은 여러 종류의 허브도 담았습니다. 언뜻 보면 포도주 같은 이 식초는 고창하면 떠오르는 복분자를 넣어 만든 겁니다. 모두 자연 발효한 식초에 다양한 맛을 더했습니다. 모든 게 다 깨끗하게 원재료도 다 깨끗하게 하시긴 해야 되는데 초산막이 생기는 그 관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1년 넘게 토굴에서 저온 숙성한 식초는 부드러우면서도 새콤한 신맛이 일품입니다. 자연 발효했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아 찾는 소비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복분자를 이용한 또 블루베리를 이용한 그런 천연 발효 식초는 그 자연 그대로 맛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건강에도 그만큼 좋고 식초 자체가 원액 100%잖아요. 이처럼 발효 식초를 연구해온 고창 지역 연구회 회원은 50여 명. 현재 식초 생산 농가 6곳에서 올리는 매출은 35억 원에 이릅니다. 고창군은 우선 군민 모두가 전통 발효 식초를 만들고 즐기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이 쉽게 누구나 식초를 담고 또 누구나 마실 수 있게끔 어떤 문화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러고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에서 나는 복분자와 수박, 블루베리와 같은 지역 농산물이 재료입니다. 이미 복분자와 오디 같은 발효주 산업이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발효 식초 산업에 뛰어드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식초와 함께 식초 문화의 한반도 수도를 만들어서 국민들 건강과 산업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국내 최초로 식초 문화 도시를 선포하며 순창의 장류, 임실치주와 같이 발효식초 산업을 키워나가겠다는 고창군. 시간의 흐름이 빚어낸 건강한 맛으로 150억 원대 발효식초 시장 판도를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그동안 정읍 지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직행버스가 없어 많이들 불편해하셨을 텐데요. 인천공항 노선이 폐쇄된 이후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전라북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새로운 시외버스 노선을 만들었는데요. 빠르면 올해 말 정읍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정읍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은 폐쇄됐습니다. 전주에서 공항버스 운영을 하는 한 회사가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간 결과 시외버스 노선의 영업권 침해가 인정돼 운행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정읍시와 고창군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노선 폐쇄에 따라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책 마련에 나선 결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지난 25일 새로운 시외버스 노선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인간은 바로 처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2달 정도 빠르면 운송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신설된 노선은 정읍에서 출발해 김제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바로 향합니다. 4개의 운송업체가 인천공항 노선을 1일 7회 왕복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인천공항을 가기 위해 KTX 등 대체 교통수단으로 불편을 겪어했던 시민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전주로 가야 하는데 불편이 많지. 세부 가야 하고. 편리해질까요? 많이 편리해지. 전라북도는 운행 시간과 요금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4개 버스 업체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 노선 운행 재개로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밭일을 하러 가던 시골 노인들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 6시쯤 고창군 대산면의 한 도로에서 25인승 소형 버스가 논두렁으로 굴러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김모 씨가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승객 대부분이 60대에서 70대 노인으로 전라남도 영광에서 고창으로 양파 농장 일을 하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정읍시에서는 축사 화재로 큰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돼지 수천 마리가 폐사했는데요. 화재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쯤 정읍시 덕천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5대와 인력 52명을 투입해 화재 신고 후 1시간 14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돼지 1,5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1억 8,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최초 목격자와 신고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들은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같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조지훈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을 찾아 재도전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의미와 또 앞으로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 실패한 기업인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 내용을 조지훈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패한 경험도 우리 사회의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재도전 성공 패키지는 우리 사회의 성실한 실패 경험자 이런 분들의 창업 아이템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24개 팀, 올해 2019년도에 30개 팀을 선발해서 멘토링도 하고 네트워킹도 지원하고 사업화 자금도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최대로 해서 6천만 원까지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 비용 등으로 활용을 하게 하면서 그와 덧붙여서 저희들의 경제통상진흥원의 이 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금, 인력, 마케팅 등에 대한 토탈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체납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실경영평가제도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고의부도를 냈거나 아니면 그 노무관리에 있어서 부당해고를 했거나 아니면 분식회계를 했던 경험이 없는 정말로 성실하게 기업활동을 했는데 실패한 분들, 이런 분들은 체납자도 충분히 저희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고 오히려 이런 분들이 그 체납 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까지도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실패도 사회적 자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에 동의하신다고 하면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의 제도전 성공 패키지에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한 번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된 창업을 해야 된다.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또 다른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준비된 창업의 길을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달부터 12월 중순까지는 산불 조심 기간인데요. 고창군의 경우 가을철 산불 종합대책 상황실을 꾸리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고창군은 이른바 산불 전문 예방진화 대원과 감시원 등 97명을 배치하고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 태세를 구축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빌린 헬기는 흥덕면 산불 헬기 계류장에 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내 선운산과 방장산 등 11개 노선 65km에 달하는 주요 등산로는 입산 통제 구역으로 허가받지 않고 산에 불을 지피면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가까운 곳에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치매 환자 권역쉼터가 남원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이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금지면 문화놀이센터에서 주 5일 3시간 동안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권역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운영했던 치매 환자 쉼터를 읍면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치매 환자들이 쉼터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왕복 운행도 운영합니다. 권역 치매 쉼터를 운영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 예방과 가족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읍시가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진행합니다. 가구주택 기초조사는 지역 내 모든 가구와 주택의 기초정보를 파악해 행정자료의 보완과 조사구 설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 모집 활동입니다. 조사 대상은 정읍시의 주소로 둔 모든 가구와 주택, 빈집을 포함해 54,810여 가구입니다.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한편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3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18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옷차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모두 떨어지겠는데요. 이에 따라 내륙과 산지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항해하기 적합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해상의 물결은 최고 0.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보통 계절이 겨울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동을 전후로 기온이 크게 요동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 절기, 입동입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와 달리 입동인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3도, 낮 기온은 17도로 입동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다행히 미세먼지는 지난주만큼 심하진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을 단풍 사진 댓글 이벤트. 알록달록 가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예쁜 사진을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